안녕하십니까. 1번 화학 실험 2분반 5조 기체상수의 결정 동영상 레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실험 목적은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한 이해로 반응에서 발생한 산소의 부피, 소모된 시료의 양을 통해 기체상수 R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험 원리 및 이론입니다. KCl-O3를 가열하면 O2가 발생하고 KCl 고체가 잔류하게 되는데 이때 MnO2가 촉매로 작용하여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기체 발생 장치에서 밀려나간 증류수의 부피는 발생한 산소 기체의 부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기체의 부분 압력을 보정해줘야 하는데 압력 측정 시에 대기압에서 증기압을 빼주어 산소 기체의 부분 압력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후 이상기체 상세 방정식을 이용하여 기체상수 R값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상기체란 구성 분자가 모두 동일하며 분자의 부피와 분자끼리 상호작용이 무시될 정도로 작은 가상적인 기체인데 기체 분자들은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며 상호작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 기체들은 낮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이상기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데 보일의 법칙은 일정 온도에서 압력이 부피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뜻하고 샤를의 법칙은 일정 압력에서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뜻하며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일정 온도 압력에서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부피는 P분의 NT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기체상수 R값으로 보정해주면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기체상수란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서 정의되는 비례상수입니다. 기체상수의 단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체의 압력 및 부피 변화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0.081을, 기체의 에너지 변화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8.314를, 기체 분자의 속도를 계산할 때에는 8.31 곱하기 10의 3승을 사용합니다. 촉매는 반응에서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물질로 정촉매는 빨간색 그래프와 같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고 부촉매는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켜 반응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기체의 부분 압력이란 여러 기체가 혼합되었을 때 각각의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고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은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은 기체 각각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는 법칙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생성된 O2의 압력은 대기압에서 증류수의 증기압을 뺀 값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증기압은 증기가 고체 또는 액체와 동쪽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증기압 압력입니다. 증기압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 대입 시 측정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ATN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해줍니다.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반데르발스가 기체 입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 개념을 사용하여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을 수정한 실제 기체에 대한 상세 방정식입니다. P는 압력, V는 부피, T는 절대온도, N은 몰수를 뜻하며 A는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을 나타내는 상수를, B는 기체 일몰이 차지하는 부피를 나타내는 상수를 뜻합니다. A, B는 기체 분자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이 실험에서는 산소 기체 분자의 A, B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실험 기구 및 시약입니다. 실험 기구에는 스탠드, 100ml 메스 실린더, 300ml 삼각 플라스크, 250ml 비커, 파라필름, 고무관, 알코올 램프, 고무마개, 시험관, 클램프, 온도계, 약소저, 4자리 저울, 2자리 저울 유산시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파라필름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으며 신축성이 좋아 불규칙한 모양의 표면을 밀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시약에는 KCl-O3와 MnO2가 있습니다. KCl-O3는 가열하면 400도씨에서 분해되어 과염소산 칼륨과 염화칼륨이 되며 더 가열하면 산소를 방출하고 전부 염화칼륨이 됩니다. 마찰과 충격에 예민해 잘 폭발하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하며 유기물, 황, 탄소 등이 혼입되면 폭발하므로 주의합니다. MnO2는 금속 산화물로서 정촉매로 작용하여 KCl-O3가 쉽게 분해되도록 도와줍니다. 535도C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되어 제3산화망간 산소를 형성하고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으로 주의해야 하며 강산화제이므로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과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입니다. 사진과 같게 기체 발생 장치를 만듭니다. 이때 기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파라필름으로 꼼꼼히 막아줍니다. 약 1g의 KCl-O3와 0.1g의 MnO2를 4자리 정밀 저울을 이용해 측정합니다. 무게를 측정한 시약을 시험관에 넣고 총 무게를 2자리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클램프를 연 상태에서 시험관이 연결될 고무관에 입김을 부드럽게 불어넣습니다. 비쿠적으로 연결된 고무관의 증류수가 채워지면 클램프를 신속히 닫습니다.
3에서 준비한 시험관을 고무관에 연결한 후 파라필름으로 틈새를 막습니다. 클램프를 열고 비커의 수면이 삼각플라스크의 수면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이때 비커에 담겨있던 고무관이 증류수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클램프를 잠그고 비커에 있는 증류수를 버립니다. 클램프를 다시 열어줍니다. 이때 증류수가 다시 비커로 들어가도 그대로 방치합니다.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 시험관 전체를 서서히 가열합니다. 비커로 나오는 증류수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중단 또는 역류하기 시작하면 가열을 멈추고 시험관이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커 속 증류수의 양을 측정하고 시험관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실험 시 주의사항입니다. 시험관 사용 전 금이 가는지 확인합니다. 시험관이 완전히 식은 후 질량을 측정합니다. 파라필름을 이용해 틈을 꼼꼼히 막아 기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파라필름이 가열에 의해 녹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줍니다. 약한 불로 서서히 시험관을 가열하며 실험을 진행하여 폭발 화상 등에 유의합니다. 관찰 및 측정 결과입니다. 시험은 1차, 2차 두 번 실험을 진행하였고 발생한 산소의 무게는 가열 전 시험관 무게에서 가열 후 시험관 무게를 뺀 값으로 산소 기체의 몰릴량은 32.00g/몰로 발생한 산소 기체의 부분합은 대기압을 1기압으로 가정하고 증기압을 뺀 값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 값들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 PV-nRT에 대입해 준 결과 기체상수 R값은 0.0790이 나왔고 이를 기체상수 R의 이론값인 0.0821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차율은 3.78%가 나왔습니다. 이 값들을 다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기체상수 R값은 0.0791이 나왔고 오차율은 3.65%가 나왔습니다. 2차 실험 결과입니다. 2차 실험 결과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사용했을 때 R값은 0.0798이 나왔고 오차율은 2.80%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발사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 R값은 0.0799가 나왔고 오차율은 2.68%가 나왔습니다. 결론 및 토론입니다. 먼저 기존 실험에서 계산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전 시험관의 물기를 제거하였고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시료를 섞는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고무막에 연결된 긴 유리관이 많은 양의 증류수를 옮길 수 있도록 삼각 플라스크의 바닥과 닿을 정도로 길이를 연장하였습니다. 알코올 램프의 불길에 맞춰 수시로 시험관의 각도와 높이를 조절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온도계를 도입하여 빠져나온 증류수의 온도를 측정해 정확한 계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시험관의 가열 전후의 무게 측정 장치를 두 자리 저울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차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기구 자체의 불확정성, 유효 숫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와 비커의 수면 높이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평자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필름으로 틈을 완전히 막지 못해 기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이의 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틈을 다시 한번 막는 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시료를 가열할 때 알코올 램프의 일정하지 않은 불길 때문에 시험관 안의 시료 중 일부 가열되지 않은 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커로 밀려나온 증류수의 역류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관찰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밀려나오는 증류수의 양이 점점 줄어들 때 비커의 기준점을 잡고 역류와 중간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비교했을 때 산소 기체를 이상기체로 가정했을 때의 기체상수 R값의 오차가 더 컸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체상수의 결정 동영상 레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